안녕하십니까. 이번 2020 전국 교육활동 종합발표회 사회에는 1학년 유병훈, 2학년 금도경 학생이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창세 동아리 내일의 기자단에서 준비한 2학년 5반 배지영 선배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단이라니 어떤 내용을 취재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국어 내일의 기자단 창체 동아리 발표를 맡게 된 2학년 5반 배재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아리는 신문 비판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활동에서 우선 각 조별로 조를 구성한 뒤 조별로 주제를 한 가지 선정하여 그 주제에 대해서 다른 신문사들끼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각 조별로 주제를 한 가지로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협동심이 요구되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고,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생각하며 글을 읽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글을 이제 읽으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또한 키울 수 있었던 아주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동부도서관에서 오신 김수영 강사님께 글쓰기 특강을 받았습니다. 김수영 강사님께서 우선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 한 가지를 준비해 오셨고, 저희가 모든 부원들이 이 기사를 읽은 후, 이 기사를 읽고 난 뒤 이제 저희가 요약본을 작성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일일이 정성껏 요약본에 대해서 피드백해 주시는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활동을 함으로써 저희가 기자에게 꼭 필요한 소양 중 하나인 글을 쉽게 쓰는 법, 즉 어떻게 글을 쓰면은 독자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었고, 또한 김수영 강사님께서는 다량의 책을 출판하신 작가님이셨기 때문에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Q&A 시간을 가짐으로써 궁금증 또한 해소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학기 최종 활동으로 교재에 실릴 두 가지 글 중 하나인 기사 작성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기사 작성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선 처음에 개인별 주제를 선정했는데, 주제 선정 과정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독자분들께 다양한 종류의 글을 선보이고자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주제를 선정했고요. 주제 선정 과정 이후에는 저희가 개인별로 준비 기간을 가진 다음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초안 작성본을 바탕으로 이전에 동아리 부원이셨던 김민권 선배님과 김도균 선배님께서 저희 동아리 교실을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저희의 초안을 모두 피드백해 주시고, 그 피드백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최종 작성본을 제출함으로써 1학기 활동을 끝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교지에 실릴 두 가지 글 중 기사를 제외한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는 글이 있었는데, 요거를 작성하는 활동을 2학기 최종 활동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 활동도 이제 기사 작성과 모두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었고요. 이제 자유로운 형식으로 글을 쓰는 활동이다 보니까 경제 분야, 지리, 영화 등 다양한 주제가 나와서 아주 다채로운 글들이 교지에 실릴 것이라고 지금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이 활동을 마무리함으로써 저희 동아리 부원들이 1년간 열심히 달려온 끝에 결실을 맺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 개인 발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시면은 저는 이 동아리 활동을 수행을 하면서 정직함과 근면함이라는 두 가지 덕목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던 학생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기자 윤리 강령 작성 활동을 제가 했는데, 이때 제가 작성한 윤리 강령입니다. 제가 윤리 강령에서는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글쓰기 활동을 할 때는 무조건 이제 제가 글을 쓸 때는 객관적이고, 또한 거짓된 정보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고 편향되지 않고 어떤 한 입장에 치우친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 동아리 활동 중 있었던 다양한 글쓰기 활동에서는 제가 그래도 이 다짐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정직하게 활동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직함이라는 덕목을 갖출 수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이제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기사를 제작했을 때 제 활동 내용인데요. 이때 제 진로 희망 분야가 지리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제 관심사와 이제 독자분들의 흥미를 어떻게 하면 잘 접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끝에 대구에 여름마다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대해서 어떤 지리적 요인이 영향을 그 폭염에 미치고, 또한 대구시는 어떤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게는 원래 지리 관련 분야에서는 제가 많은 지식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점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 이 활동을 끝마치는 데만 급급하는 것이 아닌 끝마친 후
제가 진로 관련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했고 지금까지도 책 같은 것을 읽으면서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면함이라는 덕목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창체 동아리 내일의 기자단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1학년 8반 김현민, 1학년 8반 최준혁, 1학년 2반 최민석, 1학년 5반 이성윤 학생입니다. 팀명은 깻나비라고 하는데요.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와 마룬5의 메모리즈라는 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감미로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밤이 찾아와 그대를 비추고 떠나는 밤사에 눈을 감을 때마다 기로운 내 맘이 내게 전해지네. 나란히 누워서 저거를 바라볼 때면 너는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재미라고 할래. 그냥 말이 좋은데 너랑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Here's to the ones really gone. Cheers to the wish you're here, but you're not. 'Cause a dream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 Toast to the ones in today. Toast to the ones when you're lost in the way. 'Cause a dream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 There's a time that I remember when I did not know no pain. When I'm living forever, and somebody say your name. Now my heart feel like December, and somebody say your name. 'Cause I can't reach out to call you, but I know I will one day. Hey, happy very sometime, happy very someday. Hey, everything will be alright. Everything will stay. Hey, here's to the ones when you gone. Cheers to the ones when you lost in the way. 'Cause I dream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when you lost in the way. 'Cause I dream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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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Memories bring back you.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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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Memories bring back you.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진 팝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유동아리 모의 유엔팀에서 나온 1학년 6반 임서한, 1학년 8반 박준영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위 학생들은 유엔에서 회의를 하듯이 모의 회의를 하였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이 오갔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모의 위한 자율동아리 발표를 맡게 된 동아리 반장 1학년 6반 임서한, 동아리 부반장 1학년 8반 박준영입니다. 저희 먼저 앞서 저희 발표의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모의위원 자율동아리 비전, 두 번째는 소개, 세 번째는 저희 모의위원 자율동아리 계획, 네 번째는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모의위원 자율동아리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엔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 그리고 직접 각국의 대표가 되어 토론을 하여 그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논리력과 설득력을 키울 수 있게 함의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모의 위한 자율동아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올해의 주요 의제는 코로나 백신 불공정 문제입니다. 그리고 참여국은 이렇게 7국가로 한정지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두 표는 저희가 모의위원 자율동아리에 실제로 진행한 계획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대개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의 위한 활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왼쪽에서는 카카오톡 투표하기를 이용해서 직접 투표하여 자기가 맡을 국가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설정한 모습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직접 줌을 켜서 이제 팀원들과 함께 모의위원 활동을 진행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톡방을 개설하여서 팀원들과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의위원 활동을 오프라인으로 또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식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한국어로 1회, 영어로 1회 진행하였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두 선임되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4단자 분석을 열기 앞서 동의나 항목 있으신 대사님 계십니까? 중국 대사님, 결의안 공개에 대한 동의를 제기합니다. 승인합니다. 위장의 제약에 따라 본동의는 문서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 주신 중국 대사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결의안을 전까지도 5분간의 생산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General counseling is public to work to reduce the spread of COVID-19 in its members. 다음은 앞에 영상에서 시청하신 정식 회의 과정 중 일부인 기조연설문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예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기조연설문인데 오준석 학생이 맡았고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의 기조연설문입니다. 세 번째는 김윤구 학생이 맡은 팔라우 기조연설문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맡은 영국의 기조연설문 자료입니다. 다섯 번째는 AU 아프리카 연합을 맡은 엄도영 학생의 기조연설문입니다. 다음은 이승준 학생이 맡은 미국의 기조연설문입니다. 마지막은 동아리 반장 임산 학생이 맡은 한국의 기조연설문 자료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기조연설문을 바탕으로 입자가 비슷한 국가끼리 모여서 결의안을 상정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중국이 대표 발의국으로 하여 러시아를 공동 발의국으로 한 결의안 첫 번째 결의안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 발의국을 AU, 공동 발의국을 한국으로 한 결의안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의안은 미국이 대표 발의국, 그리고 미국이 대표 발의국이고 팔라우, 그리고 영국이 공동 발의국으로 한 세 번째 결의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서 저희들의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리 부반장 박준영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는 자율 동아리를 조직하고 활동함으로써 그냥 교과 과정에 임해 수업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주체적이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진로는 외교관인데 이번 모의기획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외교관이 되었을 때 국제기구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여 저의 꿈을 조금 더 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3학년에 올라가서는 이와 비슷한 진로나 흥미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자율동아리를 개설하여 더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반장 임서환입니다. 저는 모의유엔 자율동아리 반장으로서 처음에 모의유엔 자율동아리를 계획하고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리더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모의유엔 자율동아리를 이끌어 나가면서 점차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의유엔 자율동아리를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온라인 기술들을 수월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의사소통 능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율동아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모의유엔에 대해 거의 몰랐지만 자꾸 알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의유엔 자율동아리가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2학년 5반 이서연 학생과 2학년 8반 진민기 학생인데요. 멋진 피아노 연주와 함께 샘 스미스의 네임이 다음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들어보고 가시죠. Yes, I do. I believe that one day I will be where I was, right there, right next to you. And it's hard, the days will seem so dark. The moon, the stars are nothing without you. Your touch, your skin, where do I begin? No word can explain the way I'm missing you. Deny this emptiness, this hole that I'm inside. This kid, he'll tell their own story. You told me not to cry when you were gone, but the feelings overwhelm me. It must too strong. Can I live by your side next to you?
정말 멋진 pop송이었습니다. 다음은 창의융합과제연구 메로나 팀의 1학년 6반 임서한, 1학년 7반 김성현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코로나와 경제를 융합하여 기출문제를 만들었다네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창의융합과제연구 인문사회 발표를 맡은 팀 메로나입니다. 저는 1학년 6반 임서한, 저는 1학년 7반 2번 김상현입니다. 저희의 팀 이름은 메로나인데요. 메로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코로나라는 의미로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연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연구 주제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클래스를 듣는 등 변화를 직접 실감하고 있고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듯이 자영업자분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며 어려운 상황 반면에 마스크 회사나 제약 회사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싶기 때문에 주제를 정했습니다. 저희 팀원 같은 경우에는 6반 유민성은 영어 듣기 문제 작성, 영어 듣기 스크립트 작성 등을 하였고 6반 임서하는 의료, 항공, 시장의 기업 분야에 대한 문제를 작성하였으며 해설지를 작성하고 편집을 하였습니다. 7반 김상현은 경제 이론과 국가재정, 문제 작성을 하였고 편집을 하였습니다. 10반 유병훈은 한국사 파트 문제를 작성하고 해설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조의 작품 구성 체계는 참신한 재미를 주기 위해 모의고사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표지에는 2019학년도 12월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는 코로나가 2019학년도 12월에 최초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넣었습니다. 저자소개가 나오고 문제는 영어 듣기, 뉴스 혹은 신문, 소설, 그래프, 한국사, 경제이론, 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었는데요. 특히 소설은 저희가 직접 창작하여서 원작자의 의도와 문제 출처 의도를 맞추었습니다. 해설에는 문제의 답과 이유, 그리고 출처를 적고 영어 듣기 같은 경우에는 영어 스크립트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직접 진짜 들어간 문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문제는 총 25문제로 모의고사 1회분입니다. 먼저 영어 듣기 영역입니다. 영어 듣기 영역은 1번 문제에 등장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QR코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제작한 영어 듣기 QR코드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어 듣기 영역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할 때는 단순한 해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전, 출제의도, 그리고 답, 해설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또 영어 듣기 같은 경우에는 해설 스크립트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이도가 조금 쉬운 한국사 영역입니다. 11번 문제에 한국사 영역이 있습니다. 오른쪽 기록물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경제 영역입니다. 이것은 15번 문제인데요. 이 15번 문제를 선정한 이유는 보기가 괜찮아서 이제 본문과 잘 융합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5번 문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 이제 해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 영역의 도표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위도표를 활용하였으며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를 붙여서 문제를 냈습니다. 영어 영역인 만큼 한국어 해설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이렇게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영역입니다. 제가 이 지문을 선정한 이유는 코로나인 상황에서도 항공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중에 대한항공이 여객기를 화물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지문을 보고 이 문제를 내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대한항공이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경제 영역의 그래프 문제입니다. 먼저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와 동시에 보기와 본문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게 됩니다.
23번 문제에서는 A, B, C, D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고르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선 해설이 조금 긴데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이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 생각하여 자세한 해설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출전은 바로 이 코로나 경제전쟁이라는 책을 이용하여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문제들은 총 25문제 중에서 저희가 조금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위주로 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다면은 책을 통해서 모의고사 1회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세월결입니다. 기타 2학년 2반 금도경, 드럼의 2학년 5반 조현우, 그리고 피아노 2학년 11반 김정현 학생이고요. 저희가 연주해드릴 곡은 퀸의 Don't Stop Me Now라는 곡입니다. 네. Tonight I'm gonna have myself a real good time. I feel alive. And the world is turning inside out. I'm flying around in ecstasy. Cause I'm having a good time, having a good time. Live to the sky like a tiger, defying all of stuff throughout the year. I'm a living car, a sick boy, a lady go driver. I'm gonn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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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ut not anyway. I'm gonna go, yeah. 200 degrees, I'm turning with the better. Such a good time. I'm having a ball. Don't stop me now if you want to have a good time. Just give me a call. Yes, I'm having a good time. Yes, I'm having a good time. I don't know what's the matter. I got that old shit on my way to Mars. Start a collision course. I am a satellite and I'm a cushion. Machine, let it to me, Lord. Let me go and go. I'm on th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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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l. Let it go. I'm running to the sky. To the TV, it's not telling me the better. I'm turning this me online. I wanna make the shit for something that's alone.
정말 멋진 팝송이었습니다. 다음은 1학년 6반 김윤구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 학생은 상추를 관련해서 발표를 하려는 것 같네요.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창의융합과제연구에서 빛의 색에 따른 식물의 성장을 연구한 파워레인저 상추포스 팀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순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은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분담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목적은 식물의 성장에 빛의 색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식물 생장용 LED를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할 때 보라색 광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보라색 이외의 다른 빛의 파장을 식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통해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들고 성장하므로 광합성이 잘 이루어진다면 성장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론으로 엽록소는 청자색광과 적색광을 주로 흡수하고 녹색광을 주로 반사하거나 투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LED바를 이용해서 빛을 공급하고 PVC 컬러 필름을 통해 식물에 비추는 색을 조절하였으며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면서 가공하기 쉬운 하드보드지를 이용해서 실험 재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상추 품종은 꽃상추를 이용하여 일주일 동안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였고 빛의 색은 빨강, 초록, 파란색을 사용하고 기준으로 하얀색을 사용하였습니다. 빛의 색 이외에 물과 공기 모두 동일하게 공급을 하였습니다. 하드보드지를 이용해서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구조물의 강도와 조립 분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짜맞추어 고정할 수 있는 구조를 택하였습니다. 구조물에 알맞게 화분을 잘라내고 LED를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LED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칸막이마다 홈을 만들어 설치해 놓은 자리에 완전히 고정될 수 있도록 사진과 같이 해놓았습니다. LED가 잘 작동하는지, 빛의 세기는 적당한지, 골고루 공급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슬라이드가 제대로 되고 있네요. 네. 완성된 구조물의 모습입니다. 실험은 빛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공급하고 낮 동안에는 빛이 통하지 않도록 이불을 덮어두었습니다. 물은 실험 장치를 켜는 시간이 6시에 500ml 물병 1개를 8개의 식물에 골고루 붓는 방식을 공급하였고 저기 사진과 같이 4개의 구멍을 이용하여서 벽면에 공기가 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3일차쯤 되니 변화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차이를 확실히 보기 위해 24시간 빛을 공급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실험 진행되는 밤은 최대한 어둡게 하되 낮에는 빛이 공급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은 무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활동 결과 영상이지만 재생이 안 되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활동 결과입니다. 먼저 흰색의 성장 과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차례대로 성장한 것이고요. 5번을 기준으로 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록색의 성장 결과입니다. 실제로 초기의 크기보다 5일이 지난 후의 크기가 별로 자라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란색입니다. 앞에 상추는 애초에 성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왔던 거였고 뒤에 상추를 보시면 작은 상태에서 크게 성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입니다. 3일차까지 12시간 공급할 때까지는 큰 변화가 나오지 않았지만 24시간 공급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줄기가 길어지는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으로 저희는 모든 상추는 어떤 빛을 공급하더라도 성장은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덜 성장한 색은 예상과 같이 초록색이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흰색, 초록색 순으로 가장 많이 성장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흰색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도중에 저희가 발견한 특이점인데 적색광을 내렸던 식물은 갑자기 잎이 커지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줄기가 커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적색광이 포함된 흰색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걸로 봐서 적색광 이외에 결여된 빛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다면 더욱더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조장과 3D 모델링을 맡은 강승우입니다. 저는 하드웨어 설계와 조립을 맡은 이승엽입니다.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 계획과 코딩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연구 목적에 대하여 알아본 뒤 어떤 연구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작동 영상을 시청한 뒤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목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흥미가 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주행 기술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주차를 자동으로 해준다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자동 주차 시스템을 연구하려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수행 내용입니다. 먼저 3D 프린터입니다. 온쉐이프라는 3D 프린터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해 차에 들어가는 전기 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모델링 설계하였습니다. 가로 세로 15cm 안에만 뽑을 수 있는 3D 프린터의 한계 때문에 분할 기능을 이용하여 부품들을 반으로 잘라 출력한 뒤 붙여주었습니다. 이후 대략적인 부품을 정한 후에 차체를 출력을 하였습니다. 그 후 구체적인 설계를 통하여 모터와 아두이노 보드, 배터리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게 흘러간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차체의 사이즈를 구상하고 설계하는 것, 모터를 제어하는 모터 드라이버와 아두이노 보드의 연결, 블루투스 모듈의 연결, 배터리 전압 부족, 배선의 설계, 선 정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원과 많은 선생님들의 조언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차를 어느 정도 완성시키고 나서 자동 주차 기능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마다 각각 맞는 주차 방법을 사용자가 인지해서 그에 맞는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제가 유튜브로 봤을 때 탑승자가 차 밖에서 스마트키를 통해서 차를 자동으로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차 안에 탑승자가 타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버튼을 눌러서 원격으로 주차를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휴대폰을 통해 특정 상황에 맞는 버튼을 누르면 전진 주차, 후진 주차, 평행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두이노를 통해 버튼을 누르면 간단한 언어가 출력되고 출력된 언어가 아두이노에게 인식돼서 그 언어에 맞게 자동차가 움직여서 주차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아두이노에 블루투스 모드를 연결하여 블루투스를 활성화해서 휴대폰 앱의 버튼을 이용해 상황에 맞게 전진 주차, 후진 주차, 평행 주차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완성시켰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이 상용화된다면 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었고 조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설계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협력하여 해결하며 협동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적외선 센서를 활용하여 거리를 계산하여 주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동 영상 시청하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전진 주차입니다. 후진 주차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행 주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멋진 발표와 기기였습니다. 다음은 1학년 5반 백민규 선배님의 문화 콘텐츠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사람도 정말 많은데요. 2학년 3반 정시환, 2학년 5반 김경빈, 2학년 5반 이서현, 2학년 6반 송민기, 2학년 8반 진민규, 2학년 3반 박진호입니다. 팀명은 데이지라는데요. 버즈의 가시라는 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곡인 것 같은데 잘 준비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1학년 2반 최민석, 1학년 7반 이승우, 1학년 8반 박우성, 1학년 9반 정선민의 로봇에 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조가 만든 로봇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요즘 저희는 어디서든 로봇을 볼 수 있죠. 이 컴퓨터 그리고 이걸 찍고 있는 카메라 모두 로봇입니다. 그럼 로봇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로봇은 노동자라는 뜻인 체코 로보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저희 조는 이 로봇의 어원에 걸맞게 인간 대신에 쓰레기를 치우는 노동 로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불리한 지형에서도 잘 움직이기 위하여 하단부에 캐터필러를 설치하였으며 몸통 부분은 월리를 모티브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불도저 모양의 팔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반하였으며 밑면을 가로로 크게 만들어 운반 공간을 늘렸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로는 하단부에 설치한 캐터필러도 제 역할을 잘해주어서 날카로운 조각 위에서 굴려보았을 때도 튼튼하게 잘 버텨주었습니다. 그리고 몸통 부분을 네모난 모양으로 하여 모서리가 날카로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실리콘을 붙이는 방향으로 수정을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는 첫 번째로 일단 쓰레기 처리 로봇을 통해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까지 로봇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로봇을 통해 더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쓰레기 처리 로봇을 이용해서 쓰레기 처리뿐만 아니라 운송과 수송의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구동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잘 움직이죠. 이 로봇은 최신식이라서 음성인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멈춰.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뒤에 시작합니다. 30초 뒤에 한다. 누가 한 명으로 누가 한 명이요? 탈출했어요. 내일 한 명 하나. 안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세울길 밴드 다시 인사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어느덧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 저희 자랑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빗속을 달리는 열차에서라는 곡이고요. 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노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 전공만 작품 및 우수학생 작품 전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활동 종합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